대통령의 뜻이니 공소 취소를 하라고 전했다는 장인수 기자의 발언이 아주 뜨겁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진화에 나섰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이를 키우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어제 저희 스태프들에게 장인수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서 출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연락이 많이 왔나 봐요. 제가 어제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저희 작가들이 출연진 섭외할 때 각자 자신이 담당한 패널들에게 그날 주제에 관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거 정리해요. 어떤 분들은 그때 자기 견해를 소상히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 답할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파악에 대해 여러 사람 출연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토크도 할 수 있고 또는 누가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 기본적인 파악이 돼야 그 의견도 끌어내고 구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작가들이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섭외가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밤 12시쯤에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용방에 통합 대본을 게재해요. 방송 스태프들을 다 볼 수 있게. 네, 그 대본을 제일 안 보는 게 저라서 문제긴 한데 맞습니다. 하여간 장인수 기자 케이스도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기록들이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최종 대본 역시 스태프들이 볼 수 있는 방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떤 단계의 기록에도 장인수 기자가 그날 라이브에서 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짜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걸 기록으로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대본까지 시간까지 다 저희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그렇죠. 모조리다 무고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자는 자기 특종을 미리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그 장소를 뉴스공장으로 선택한 장인수 기자에게 왜 그 내용을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냐고 뭐라 할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인수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내용을 터뜨릴지는 그건 프로로서 장인수 기자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장인수 기자가 터뜨릴 장소를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뭘 하는 거야? 자,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인수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건 기자의 숙명 같은 것이겠죠. 당연한 것이고. 저는 주진우 기자하고 20년 함께 일했는데 단 한 번도 미리 특종의 내용이나 소스를 묻지도 않았고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진우 기자도 저에게 묻지도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그건 프로로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같이 싸웁니다. 그런 적 많죠. 제 말에 이해 못할 대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작가들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장인수 기자가 그 말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어요. 미리
짜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뭘 어려운 얘기라고 못 알아듣는지 계속 묻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합니다. 이상. 뉴 김어준 국민의힘. 자, 김어준 씨 유튜브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오늘 오전 최고위였죠. 그 문제의 방송을 같이 직접 시청하면서 대여 투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트는 건 처음 보는 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대여 투쟁에 아주 좋은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불리한 이슈를 다른 곳도 아닌 그 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그것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음모론 수준의 어떤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김민전 의원 어제였습니다. 지인이 보내온 글이라면서 자, 국민의힘 눈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김 씨가 그동안 주로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도와준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켜준다라는 아쉬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때다 싶겠죠.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 갈등이 워낙 격화돼 있기 때문에 시선을 좀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마침 이런 것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민주당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 지난 10일 오전 방송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은 실체 없는 음모론이라거나 그 당사자가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당 지도부는 어제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 좀 대조적이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 반응 보시죠. 공소 취소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에서 실체 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아시다시피 오늘 이게 새우잡이 하러 왔잖아요. 좀 난감한 표정이죠. 예. 예. 근데 오늘은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층 중심으로 이틀이나 지났는데 당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왔고 비록 같은 진영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에게 또 이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예. 일각에서 뜬금없이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자, 실제로 그 정 대표 발언 직후에 그 당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이 그 해당 전직 기자를 정성호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환영사를 하다 말고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면서 이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다. 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이 YTN 통화한 거 외에 직접 SNS에 또 입장문을 올렸거든요. 그건 보고 가시죠. 보안 사건과 연관지어서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네. 여기는 이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에 검사들에게 전했던 뜻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 검찰이 왜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그리고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라라는 네. 정도의 주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세력과들과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사전엔 없다. 네.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수기해야 하는 타이밍에 이런 네. 논의가 좀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낸 거네요. 파장이 계속 커지니까 내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 내 선에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네. 여기에 이어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인수 기자가 폭로를 한 것은 정부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제 공소 취소해달라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고 결국 어떤 검찰 개혁과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 고위 관계자라 함은 정부 고위 관계자라 함은 또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자리라 함은 몇 자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아니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냐, 혹은 검찰총장 대행 아니냐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맡고 있는 조상우 보좌관이 출연을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 가실게요. 일반적 원칙론은 저희들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막 검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과거에 검찰이 잘못됐던 행태, 그다음에 검찰권을 남용한 역사, 여기를 과감히 끌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어제 그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는 공소 취소해 주라. 공소 취소해주라라고 얘기하실 분도 아니고 공소 취소해주라라는 얘기를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만 검찰권 남용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할 분이 아니다. 한 말씀씩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네. 일단은 그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죠. 그렇죠. 어제 그 방송을 했던 네. 그 정부의 고위 관계자, 네. 뭐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럼요. 사법연수원 이제 같이 나와서 네. 사법연수원 18기인가요? 동기일 네, 겁니다. 네. 나이는 당연히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3-4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사석에서는 과거에 뭐 성호영, 뭐 재명아 이렇게 네. 불렀던 사이일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강조를 한 거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맞는 걸로 보이죠. 일단 어제 언급한 취지는 네.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이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검찰 법조를 출입했었던 취재했었던 네. 그런 정서로 보면 글쎄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한 명도 아니고 다수의 검찰 간부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고 직접 발언을 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기 전에 빨리 가장 좋은 건 만약에 이 취재가 맞다면 그 근거를 빨리 명확하게 네.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취재원 보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래서 오늘 사실 그 YTN이었나요? 그 네, 통화하면서 단독 기자. 예예 그 통화 내용에서 아니 그럴 일이 있냐? 그리고 검찰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네. 좀 달라진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어도 공소 취소 얘기한 적 없다라고 명백하게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 보도한 이게 언론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매체가. 네. 그러나 그렇게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히 해줘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전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MBC에서 네.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을 만약에 취재가 됐다,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경로로 이걸 2번, 3번 확인을 할 겁니다. 취재원을 통해서.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과 해명도 들을 겁니다. 근데 네.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질의가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좀 더 이게 명확하다. 분명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 판단이 되면 보도하는 게 현재 기본적인 언론사들의 입장과 태도, 취재 방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어떤 정도까지 이게 검증이 됐고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된 건지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해당 매체가 언론사이죠. 언론사가 맞아요. 요즘은 유튜브 언론도 그러니까 많으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현재 출입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이제는 뉴미디어 쪽에 있는 다양한 매체들도 이제는 대한 언론이라는 그 대한자가 아니라 엄연히 언론 기성 한 언론사들과 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실제 청와대라는 출입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사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두 분이 속해 계신 이 빌딩에 일하시는 모든 구성원들이 육하 원칙과 어떤 사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그 메커니즘을 네. 사실 따라갈 필요는 전 일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청자들과 대중들에게 어떤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런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언론도 기성 레거시 언론과 비슷한 원칙을 그렇죠. 적용해야 된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일단 설 익은 의혹 제기라고 하더라도 약속한 시간 안에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혼란이 좀 덜했을 텐데 네. 어제 저녁 10시에 이제 따로 이제 장인수 기자께서 방송하신 걸 제가 쭉 봤어요. 개인 방송으로. 예, 봤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나왔던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취재원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 네, 그거는 뭐 기자로서는 누구나 네. 취재원은 밝힐 그건- 수 없긴 합니다만. 그건 당연하죠. 네네. 당연하고 그리고 다만 이 취재원이 그 내용을 전달해 줬을 때 장인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네. 그 정도는 사실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사실적 근거로서 제시할 만한 어떤 소스가 있지 않겠어요? 가령 네. 그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메시지가 다들 이제 문자로 이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뜻을 전달했는지는 그 수단을 밝히지 않겠다고 장 기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둔. 구두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녹취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구두가 아니고 텍스트 형태라고 하면 글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이제 아마 사례 제시가 있었다면 저는 이 정도의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어제 없었던 상황이고 그 이유는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취재원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를 본인 스스로 이제 저격을 하시는 형태는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장인수 기자께서 짊어지시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부담을 짊어질 사람은 대통령이 네.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는 친명 의원들도 다수가 반발하고 있고 네. 이게 야당 쪽에서 이제는 뭐 특검 얘기에다가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엄청나게 큰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네. 정계에는. 그러면 이거를 법무부 차원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게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만 적시를 해주시면 확인도 가능히 할 것 같아서 네. 거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야당에서 이미 그 잡아버렸습니다. 이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걸 내가 한 건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SNS 글을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요. 내가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작에 정성훈 법무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너네 뭐 했냐. 너네 100명만 모이면은 탄핵 발의할 수 있는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했을 때 그렇게 내가 탄핵하라고 했는데 너네 아무것도 안 했지. 이 무능한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얘기를 SNS에 쫙 쓰면서 본인이 과거에 올렸던 정성호 장관 탄핵 주장했던 그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든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국민의힘 외부의 어떤 보수 세력에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특히 6.3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한 셈인 거잖아요. 뭐 본인이 법무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이제 전공이 나온 겁니다. 전공이 나왔구나. 전공이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 딱 이제 잡고 네. 들어가야죠. 네. 예, 요새 이제 지역 다니느라고 많이 네. 힘드실 텐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럴 군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검찰이 옛날 동일체라고 했잖아요. 네. 상하 관계가 있던 시절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정통 검사예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 군번을 알죠. 음. 기수 문화죠. 네. 그리고 학교의 학번 문화입니다. 그 안에서 군번의 차이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다 체감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네. 이걸 군번을 따지기에는 애매해요.
뭐 물론 연수원 기수가 18기니까 상당히 높은 기수이긴 네.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야 군번 문제로 이걸 접근할 건 검찰 출신이 아니니까 이건 군번 문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당시에는 대통령이 검사 선배였는데 군번 선배였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군번 선배가 아닌 거라 그 말씀이신 거죠? 게다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네. 야 공소 취소 좀 해달란다 네. 대통령이 그러려면 검찰 고위직들이 내 후배여야 돼요. 네, 네. 검찰에서 오랫동안 함께 수사를 해온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검찰 후배들이면 네. 본인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 캐릭터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말꼬리 잡기니까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네. 싶지는 않고요. 박영식 의원 지금 네.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아니 그게 이제 방송을 보고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위드훈이 쪽에서 이지선의 시청주의를 모니터링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한번 몇 주 전에 나눴던 방송을 또 이렇게 클리핑 해가지고 네.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면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우리 네. 박충희 분석위원과 전화가 갈 겁니다. 싫은데. 아니 근데 이 방송은 좀 팩트예요. 이상한 방송인데? 제가 언제 군번을 따져가면서 말을 했죠? 군번 언급하셨어요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글의 취지를 봐야 된다. 제가 언제 군번을 따져가면서 비판을 했습니까? 예? 제가 언제 군번을 그렇게 따졌죠? 저의 말은 저의 취지는 다 가름하겠습니다. 제 SNS에 나와 있습니다. 예? 똑바로 좀 보도를 해주십시오. 예?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군번을 언급하긴 했지만 취지를 봐달라. 그러면 뭐 위도훈이를 의식하여 그런 한동훈 성대모사의 어떤 이 취지도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본 취지를 좀 봐보면요. 네.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훈 법무장관도 공격하면서 동시에 본인을 제명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격하면서 이 무능함을 공격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양입니다. 이 방송은 진짜 이상한 방송이군요. 제가 누구를 때리고 저쪽을 때리고 제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편향적인 방송을 하니까 이 문화 방송이 저희 팬클럽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예? 이지선 앵커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셨군요. 예? 만약에 제가 말한 게 한동훈 전 대표 취지와 어긋나면 시청주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네. 박영식 의원하고 네.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 관련해서 네. 혹시 우리 시청 요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네.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검찰의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취모 논란, 공소 취소하자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민주당 내에서 공취모라는 모임이, 공소 취소 모임이 실제 발족이 되면서 이게 사실 논란이 더 불거진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그래요. 이게 검찰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저런 식으로 털이 수사도 하고 저런 무리한 기소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해서 무리한 기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취소되는데 나는 취소가 안 된다.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반 사법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공취모나 이런 활동들이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응한다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건설적인 말씀과 생산적인 논의들도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 공취모를 추진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부담 가는 상황이 어제 오늘 사이에 발생해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고 법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특히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정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더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인수 기자의 보도 이후로 이거 진짜 뒷거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일부 언론이나 또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거를 더 이제 확대 재생산할 텐데 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소재로 다시 쓰여서 그렇죠. 자칫 그 개혁에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사실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국정조사와 맞물리게 되면 야당에서는 뭐 특검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공소 취소 관련된 국정조사도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속도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수 기자가 10일이죠. 네. 3월 10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네. 매우 최근에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국무회의라든가 네.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오픈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거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요거 시비를 걸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검사들은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부 고위 문제였어요. 관계자. 네.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충분히 나름의 뭐 크로스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지금 방송을 한 거냐? 네. 요런 지금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와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인생 자체가 네. 검찰로부터 가장 많은 일종의 네. 뭐 핍박을 보복, 받았죠. 기소, 핍박을 받았던 사실 죽이려고 했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하고 거래를 시도한다? 아니 애초에 그리고 이런 거 잘못 던졌다가 이걸로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일생의 기치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잼통이 이런 짓을 했다고? 절대 말도 안 되고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이제 이거 뭐 보도라기보다는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이제 단독 보도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보도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비판을 받는 게 일단 스스로 장인수 기자 스스로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만큼 네. 보도의 출처와 근거를 거의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렇게 공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거나 네. 파급이 너무 클 것이라서 출처를 공개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출처를 완벽히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라거나 네. 아니면 문자 메시지까지는 아닌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뭐 검사장한테 전원을 들은 겁니다. 이런 식의 경위라도 좀 얘기해 줄 만한데 아무것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근거나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아니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선언을 하면 사실 일선 검사들한테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죠. 민감한 문제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장인수 기자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 그 뒷부분이에요. 그렇지. 검사들이 그게 고위급 검사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부 고위 관계자 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장.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기 위한 거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는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일종의 거래 가능성을 장인수 기자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면은 이제 아이고 큰일 나요.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네. 팩트체크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단순히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로 언급한 것보다 훨씬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돼요. 거기서 이제 예. 하나 더 나아간 게 만약에 저는 그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한 단 더 나아간 게 일부 정치 검사가 만약에 그거를
지금 검찰 지휘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였잖아. 네. 그래서 공소 취소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그 공소 취소 어떻게 해가지고 거래를 한 검찰 지휘부 요 셋 다 엮어가지고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는 네.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제 그러니까요.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검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 정부 최고위급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느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검사 한두 명 만나서 그냥 사담으로 얘기 나눈 거랑. 그래서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사실 언급된 건 아닌데 법무부 장관이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법무부 장관이라서 이제 이게 입장을 낸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정성호 장관이 기자들이 물은 이유가 맞아요. 예. 장인수 기자가 이제 방송에서 한 워딩 중에 자 그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 그 메시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부 고위급 그 검사장이 그러지 말고 직접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구나. 예. 직접 지휘를 하셔라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검사장 쪽 검사들이 지휘를 하라? 그러면 장관밖에 없지. 예. 지휘를 하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검사장들에게 지휘를 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장관 외에는 장관 없어. 외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물으러 간 거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관 되고 정말 검사장 비롯해서 여러 검사들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제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상 수준 또는 사담 수준에서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장되고 와전됐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장인수 기자가 좀 사담 수준의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권 차원의 어떤 의혹으로 조금 무르익기 전에 보도한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저게 보도로 나가려면은요. 그러니까 보도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본인이 확보를 하고 있거나 맞아요.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메시지를 준 혹은 받은 쪽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옆에서 봤어. 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봤다. 확보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보도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쪽에서 반론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보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서 봤다면 그거는 뭐 얘기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원 형식이었는데 저렇게 언급을 했다?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사실 보도가 되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기자 유리 문제.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과연 장인수 기자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그동안 이제 특종도 많이 했던 기자고 하니까 이번 이 발언 사실 보도라기 보긴 좀 어려운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 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고발전까지 번진 이번 논란에 대해 장인수 기자는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게 될까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한 이상 그냥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